네, 삼성전자가 20만 전자가 됐습니다. 20만 원 위에서 움직이면서 오늘도 기록을 썼거든요. 삼성전자 기업 분석 필요한 때인데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20만 원 선 위로 올라갔고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네. 삼성전자 불과 이제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5만 전자에서 만들고 뭐 언젠가는 뭐 5만 원이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49,500원에 하면서 이제 그때 참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 정말 격세지감,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이제 변화를 일궜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결국 이제 AI가 일으킨 메모리 반도체의 초과 수요. 여기 삼성전자가 이제 비록 HBM은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못해서 하이닉스의 엄청난 굴욕을 겪었지만 범용 반도체 D램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캐파로는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월등히 높다 한 30% 정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HBM 비해서 범용 반도체 단가가 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한 40% 정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스란히 수혜를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매출과 주가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원인?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물론 HBM의 그 위치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표님은 뭐라고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범용 반도체에 있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작년 9월부터 친다면 현재 범용 반도체 가격은 뭐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물론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 뭐 거기에 좀 미미하긴 하지만 이제 한만 같은 전장 사업부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의 뭐 대부분 한 70에서 80% 정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 주가 올라가니까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주가랑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고 정말 그 지우고 싶은 이제 과거였던 엔비디아의 HBM,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 HBM의 저가형 HBM이 공급을 하고 있었고 고가의 HBM을 공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가 뭐 고가 HBM을 공급을 했다, 뭐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서 반박을 하고 실제로 납품을 했을지언정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고 그 얘기는 지금 돌이켜보면 맞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시장에서는 HBM3E에 대해서 어쨌건 이제 물량이 작더라도 납품을 했다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실체와는 무관하게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도 상승하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설 연휴 전에는 HBM3E 다음 버전 HBM4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다음 버전이 베라루비인데 베라루비에는 이제 HBM4를 넣어야 되거든요. HBM4를 갖다가 엔비 납품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와 삼성전자가 범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랑 매출도 올라갔는데 이제 마지막 과제였던 엔비디아의 고가 HBM4를 납품했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20만 지금 화면대로 20만 4천 원이 어저께 20만 원을 갖다가 종가에 찍었죠. 이건 엄청난 건데 왜 엄청나냐면 야, 하이닉스 100만 원이 넘었는데 삼성 20만 원이면 5분의 1이잖아 라고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주식의 초보인 거고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권오현 이제 대표이사 시절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냐면 이제 200만 원대를 훌쩍 올랐습니다. 200만 원대 왔다 갔다 했는데 2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 개인들이 이제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권오현 부회장 시절에 삼성전자를 이제 17년에 결정하고 실제로 이제 실현된 거는 2018년이었죠. 그래서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50분의 액면 분할로 따진다면 2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그런 걸 치면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과 주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마지막 남았던 HBM 납품을 갖다가 했다라고 이제 설 연휴 전에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갈 것이냐 내리막길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단순한 보유하고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될 시간 타이밍이냐 보신다면 결국 기준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HBM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은 대표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그 실체를 납품의 실체를 제대로 짚어야 된다라는 걸 매번 강조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그 납품을 했는데 저는 HBM3E도 납품했는지 저는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납품을 했는데
물량이 소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HBM4에서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했다면 지난번에 컨퍼런스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갔어요. 어물쩍 넘어갔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도 회의적인데 적어도 지금 화두는 HBM4니까요. HBM4는 이제 납품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회의적인데 그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HBM4든 HBM3든 근간은 이제 삼성전자의 DRAM을 갖고 8장이나 12장, HBM4는 12장을 쌓습니다. 12장을 쌓아서 거기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근간이 되는 HBM4의 근간에 삼성전자 DRAM이 원C로 만들었거든요. 원C란 뭐냐면 삼성전자 모든 이제 DRAM 기업이 미세화 공정을 하면서 예전에는 뭐 20나노, 13나노 하다가 13나노부터 내려갈 때는 그 나노로 얘기하지 않고 1X, 1Y, 1G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X, 1Z까지 갔으니까 다시 1A, 1B, 1C로 가는데 이 미세화 공정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HBM만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미세화 공정도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보다 뒤쳐졌어요. 그래서 1X, 1Y로 갈 때 뒤처진 기술력을 어떻게 메웠느냐? 그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난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봉책으로 난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면서 1X, 1Y, 1G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대표이사가 되면서 봤더니 1A에서 1B로 가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미봉책으로 하면은 꾸역꾸역 하이닉스가 먼저 1B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꾸역꾸역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1B를 성공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상한 자존심을 갖다가 누르면서 야 우리 1B 했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계속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더 이상 못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전현 부회장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 부분을 잘한 것이죠. 그래서 1B를 건너뛰고 우리는 1C로 바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꾸역꾸역 미봉책 수준이 아니고 완전 전면 재설계.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드린다면 건물이 있는데 이노베이션 있는 수준에서 야 건물의 외관도 좀 바꾸고 몇 가지 타일도 바꾸고 이것이 이제 미봉책으로 삼성전자가 1X, 1Y, 1G로 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더 높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을 싹 갈아엎고 1C부터 다시 하자 했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공식의 발표였고 취재를 해봐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C 공정을 적용을 했는데 그 HBM 얘기하는데 원시 공정으로 만든 DRAM으로 H를 만드니까 중요해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원시를 만들었다 했는데 정작 수율이 50%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50에서 60% 수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시를 갖고 12개를 쌓은 다음에 거기서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만들면 또 다른 중요한 공정이 남았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삼성전자의 HBM4의 수율은 50% 미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50%보다 하회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HBM4의 실체인데 이면 삼성전자 HBM4를 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수율도 낮은 동시에 자체적으로 삼성전자 웨이퍼, DRAM을 만든 웨이퍼가 있는데 웨이퍼에서 원C에 배정한 웨이퍼 물량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뭐 올해 170조 얘기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범용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야 HBM 없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데 왜 거기다 몸에 이런 어떤 당연히 입장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HBM4, HBM8 그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면 진짜 예전에 또 겪었던 치욕을 우리가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거는 뭐냐? 삼성전자가 전체 웨이퍼에서 10%밖에 원C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1A나 1X, 1Y, 1G로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원C로 배정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HBM4는 원C로만 만들었는데 원C로 배정된 웨이퍼가 10%에 불과하다면 만들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HBM4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냉차를 본다면 납품했을지언정 물량은 많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이 점을 갖다가 동시에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HBM 최신 공정으로 만든 이런 제품이 수율만 잘 맞추면 논란의 거리가 없어지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원C의 수율이 50%, 50에 60%라고 보는 거는 그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CLSA 보고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CLS 보고서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C의 수율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견해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CLSA 보고서와 제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CLSA 보고서는 엔비디아에서 HBM4의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한 뭐 20에서 30% 정도까지 봤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아마 CLSA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시에 배정된 웨이퍼가 전체 웨이퍼의 10% 불과하다는 걸 아마 CLSA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율도 문제고 원래 배정된 웨이퍼도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리 납품하고 싶어도 젠슨왕이 삼성전자한테 야 납품 많이 해줘라고 얘기해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HBM4에서 그 포션을 본다면 하이닉스가 70, 나머지 30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나눠 갖는다. 지난주인가 뭐 우리나라 모든 언론사, 모든이란 말은 애매하긴 하지만 대다수 언론사들이 마이크론이 뭐 HBM4에서 탈락했다라고 썼는데 그거는 뭐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실제로 해서 우리 언론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 바로 마이크론 CFO가 얘기했죠. 우리 납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한국 언론 때문에 내려갔다가 CFO가 바로 반박을 하니까 다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은 이제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30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는데 HBM만 보면은 마이크론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 HBM3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납품 못했지만 마이크론 납품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15 이상 가져갈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삼성전자 가져간다면 삼성전자가 맥스 15 내지 10%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게 입장인데 CLSA는 그게 아니고 CLSA는 이제 55를 이제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45를 마이크론과 이제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물량을 한 뭐 최대 뭐 30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랑 CLSA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대 마이크론과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봤을 때 7대 3 정도인데 예. 그마저도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HBM의 기술력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제 말을 갖다가 또 수급에서도 이제 뭔가 방증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20만 전자, 하이닉스 100만 닉스 참. 자, 저도 뭐 계속 하이닉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참 지독하게 하이닉스를 밀어붙이는구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최태원 회장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재용 회장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 20만 원을 찍었지만 어저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4,500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다 들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럼 반면에 기관이 7,500을 매수했고 개인도 4,800 어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것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20만 원을 찍으니까 야 버티기 버텨서 나는 수익을 잘 냈어. 내가 정말 잘했어. 나 칭찬해줘. 라는 맥락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으로는 뭐 리서치를 제대로 하신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4,500을 매도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HBM4에서 사실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그거는 뭐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 외국인들의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제가 말씀드린 시각과 일치하지 않느냐. 제 시각이 맞다는 어떤 방증이 아니냐라고 이제 봅니다. 반면에 이제 그 하이닉스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시각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 있어서 개인들이 계속 밀어붙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을 팔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언제냐면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기관들은 부정적 리포트를 냈지만 개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광풍이 불어서 그 종목들의 주가를 밀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근거가 있다고 봤어요. 그때는 밀어올릴 때는 왜 그러냐? 실제로 2차 전지 업황이 좋으면 사실 개인들의 판단에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언제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한 시각을 바꿨느냐? 트럼프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활동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지지를 하고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전기차 안 팔린다. 전기차 안 팔리면 결국 2차 전지에도 엄청난 이제 그 날벼락에 쏟아진 거 때 제가 그때 뷰를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팔지라도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갖다 사서 주가를 밀어올리는데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 있는데 2차 전지와는 다르게 맞을 수 있다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50조 원은 충분히 날 것 같아요. 여기고 제가 작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5조 날 거로 제가 이 방송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얘기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야 45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맞았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SK하이닉스도 150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이제 PER이 CLSA도 그 보고서에 PER이 27년도 영업이익을 끌어낸다면 PER이 4배다. 이건 너무나도 평가 아닙니까? 시총이 7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이래서 사실은 그 메모리 3사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저평가됐다고 이제 CLSA가 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맥락 삼성전자를 보면은 주가만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PER 지금 얼마냐? 12배입니다. 12배.
12배면은 물론 그 저평가죠. 마이크로보다는 저평가지만은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12배 이상 넘게 받은 적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170조 낼 거라 보지만 지금 170조 끌어와도 아까 지금 화면 난 게 PER은 40배라는 건 작년 영업 기준 40배인 거고 삼성전자가 올해 170조를 끌어들여도 사실 이미 벌써 주가 많이 올라가서 PER이 12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12배가 마이크론보다 낮긴 하지만 과거에 삼성전자 PER의 어떤 그 배수를 갖다가 경험을 본다면 야,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좀 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PER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커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34만 원인데 그 의견은 동조는 하지 않으시는 거고 네. SK하이닉스는 매커리가 1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SK하이닉스는 좀 좋게 보시니까 어느 그렇죠. 정도 네. 뭐 추가 상승의 여력 이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네. SK하이닉스는 기업의 본질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갖다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ADR입니다. ADR은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휴대폰에서 주식거래 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ADR로 성공을 한다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MTS로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 80% 단박에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DR을 성공한다고 해서 3월 말에 하이닉스가 주총을 열 텐데 그때 주총에서 이 부분이 공론화될 걸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론화돼서 올해 차근차근 ADR을 받는다면 하이닉스는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블이 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수급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ADR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신의 한 수이고 이 ADR이 실현되는지 갖다가 주목해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100만 원, 200만 원 된 것은 단박에 200만 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주가 우상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기업 본질적인 그 영업이익도 사실은 150조는 충분히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이닉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ADR 관련해서 추진 현실화 이게 굉장히 그렇죠. 주가 더블업에 중요한 그런 촉매제가 된다라는 분석이셨으니까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